그런데 5회 통일공간 대토론의 결승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논제는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답니다. 먼저 긍정집의 인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4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의 논제인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에 강력히 찬성하는 통일 라이프 팀의 인론자 김선입니다. 서로 빗장을 걸어두었던 남북이 평창올림픽과 4.1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화해와 평화의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남북은 그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열어 끊어졌던 연락 채널을 복원하며 한반도의 따스한 봄이 찾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은 우리 민족의 영혼이기에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리고자 이번 토론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용어 정의하겠습니다. 통일이란 우리 민족이 서로 적대적이고 상이한 체제를 지닌 두 개의 국가 속에서 살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극복하고 하나의 민족 국가 속에서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상태라고 정의하겠습니다. 또 반드시란 남과 북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일정한 시간을 가진 후 꼭 평화 통일을 이루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찬성팀의 쟁점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남북 통일로 인해 대한민국이 경제 강대국이 됩니다. 도서 통일을 꼭 해야 할까 73쪽에 따르면 이제까지 삼면의 바다를 통해서만 무역을 했던 남한은 통일이 되면 북한을 통해 중국 대륙으로 또 유라시아 대륙으로 가는 길이 생깁니다. 부산과 목포에서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이어지는 한반도 종단철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된다면 많은 물자를 빠르고 안전하게 옮길 수 있습니다. 또한 남한 최대의 교역국이 중국과의 거래가 더 활발해지고 매년 수백억 달러의 교역을 하고 있는 러시아와도 교역이 늘어납니다. 또 성장 가능성이 높은 몽골과 지구 반대편의 유럽과도 교역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의 GDP가 9,800조 원으로 현재보다 1.7배나 높아져 한반도가 경제의 강대국이 됩니다. 둘째, 한반도가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납니다. 현재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인해 남북이 갈라져 휴전 중입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는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거 북한은 연평도 포격 사건, 천안함 사건 등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해왔습니다. 분단은 전쟁의 위협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고 이로 인한 군비 경쟁은 전쟁의 위험성을 높이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은 전쟁의 두려움 대신 평화의 선율을 울려 퍼지게 합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전쟁의 공포를 없애고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합니다. 셋째, 민족의 동지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은 5천년의 역사를 함께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시간은 60년에 불과합니다. 본래 하나의 나라였던 우리 민족은 힘을 모아 3.1운동, 독립운동을 펼쳐 기쁨의 8.25 해방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분단된 한반도는 긴장과 갈등으로 글로가 단절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문화, 언어, 가치관 등의 이질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2016년 통일부 통일교육원 자료에 따르면 남한에서는 찌개, 북한에서는 남비탕, 또 노크는 송기척, 스타킹은 하루살이 양말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남북한은 같은 한글을 사용하지만 문법이나 어휘 등에서 이질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족의 동지성을 회복,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통일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첫째, 남북 통일로 인해 대한민국이 경제 강대국이 된다. 둘째, 한반도가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난다. 셋째, 민족의 동지성을 회복할 수 있다. 라는 이 세 가지 이유로 이번 논제에 강력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 저희 측 찬성 측 인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긍정측 인론이 끝났습니다. 이어서 부정측 질의와 긍정측 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4분입니다. 저희 먼저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편 두 번째 주장에서 전쟁에서 위협에서 벗어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혹시 화전 양면 전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평화적으로 나가지만 그 뒤에 칼날을 숨겼다는 뜻으로 평화적으로 하지만 그 전쟁도 준비하는 전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 북한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평화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그 뒤에 숨겨진 칼날처럼 우리나라 배반을 준비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희 측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언제나 추측뿐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발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측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세 번째에서 민족의 긍지성을 회복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우리와 같이 공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가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에는 민족의 동질성을 저희는 지금 토론을 하는 이유는 통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건데 왜 상대측 토론자분께서는 그런 다문화 가족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점점 서로에게 바뀌어가면서 뭐 이질감도 생기고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하지만 결국 다문화 가정도 우리와 한 민족이 현재 돼가고 있고 서로 공존하고 있는데 다문화 가정을 뺀다면 그것은 한민족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학교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도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관심이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렇게 해결을 한다면 저희도 통일을 일정한 시간을 갖고 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령에서 남북 통일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경제 강대국이 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 통일 편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저희 측도 알고 있지만 그럼 그 앞에 있는 통일 비용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에 대한 해결 방안 있으십니까? 물론 통일 비용은 막대합니다. 하지만 통일 비용은 투자 비용입니다. 처음에 통일 비용이 많이 들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받는 혜택이 큽니다. 그 혜택을 받는다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통일을 한 후에는 실업 인구도 늘어나고 우리나라의 성장이 됩니다. 제가 아까 근거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반도의 GDP가 9,800조 원으로 현재보다 1.7배나 높아집니다. 그 혜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혜택은 통일이 안정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혜택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만약 통일 과정에서 북한이 남은 어긋나기라 되면 그 통일 혜택도 사라져버리는 건 아닙니까? 저희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통일을 하기 전에 일정한 준비를 한 후에 통일을 해서 이득이 생긴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통일이 되기 전에 현재 지금 그 민주 때문에 생긴 이산 가족들과 같이 지금 통일 아주 시급한데 그 통일 전에 준비를 하려면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도 일부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저희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과정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최종 그 걸리는 시간을 보았을 때 우리 경제적 수준, 평화 통일이기 때문에 경제적 수준도 맞추고 문화적 수준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기간 때문에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까? 하지만 그 기간도 네, 주어진 4분 시간이 다 충분되었습니다. 이어서 구성 측의 입론 듣겠습니다. 4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의 반대측 의견을 맡은 더러스 팀입니다. 배경 설명과 요구 정의는 긍정 측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 팀의 주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대측은 북한에 대한 이질감이 남아있고 두 나라 간의 정치적 이념 차이가 많아졌고 상대편 첫 번째 주장에 대한 반박적 주장으로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에 반대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북한에 대한 이질감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분단의 역사 속 70년을 살아오면서 한민족 같은 다른 민족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들의 간섭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북한과 멀어지고 북한에 대한 강압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 대해 좋게 생각하거나 공산주의를 찬성하는 사람을 찾으면 북한을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 빨갱이라 부르면서 바로 사살시켰습니다. 이처럼 예전부터 계속 북한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도록 사람들을 세뇌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점점 북한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19세 이상 65세 이하 사람들 1200명을 대상으로 하여
북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5년에서 2015년이 되면서 북한이 협력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수는 약 23%가량 줄어들었고 적대적, 경계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수는 각각 10%씩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아직도 북한에 대한 이질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통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 두 나라 간의 정치적 이념 차이점이 많아졌습니다. 지난 70년간 분단이 되면서 남한과 북한은 서로 문화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정치를 보겠습니다. 남한은 자신이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자본주의, 국민이 주권인 민주주의의 세계 속에서 살아왔고 북한은 1인 지배체제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권력 세습을 하고 있고 공산주의로 집단을 위해 자기가 희생해야 하고 계획경제로 국가에서 경제를 관리하며 식량 대책 등 일들도 배분해서 합니다. 이처럼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역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토록 많은 차이점을 가진 두 나라가 같이 하나로 쉽게 합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그 해결될 때까지의 기간은 매우 오래 걸릴 것입니다. 셋째, 상대편 첫 번째 주장에 대해 반박적 주장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통일하면서 생기는 이점 부분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통일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하면서 드는 비용이 한 얼마쯤 되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돈은 약 4,673조 원이라고 다룬다고 합니다. 이 돈은 짜장면에 약 92천억 그릇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입니다. 1년 예산 429조 원을 10배로 지불하기에는 너무나 큰 병입니다. 그리고 통일을 위하여 이 돈을 사용하려면 1년 예산 498을 받기 위해서 국민들의 세금도 높일 것이고 다른 곳에 투자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과연 국민들이 이 상황을 좋아할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발전의 빛을 보기도 전에 경제가 무너져버려 분단 정부가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측은 통일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우리 팀의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 북한에 대한 이질감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며 둘째, 두 나라 간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아 통일이 어렵고 마지막으로 반박적 주장으로 경제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에 반대합니다.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부정치의 인론이 끝났습니다. 아직 양 팀에서 수기 시간을 요청하진 않았는데요. 잠시 안내드리자면 팀별로 2분씩 사용 가능합니다. 팀별로 1분씩 2번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긍정측 질의와 부정측 응답을 듣겠습니다. 역시 분별 시간은 4분입니다. 상대팀 토론자께서는 첫 번째 주장으로 이질감이나 한민족 다른 민족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하지만 네이버 뉴스 성인 900명을 기준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2.1%가 통일에 찬성한다고 하였고 또 52.1%가 북한에 대한 마음이 바뀌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성이 900명을 갖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일반화시킬 수 있습니까? 저희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닌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찬성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통일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성인 900명만 딱 대상으로 한 겁니까? 2018년 기준입니다. 그러면 그 적대적 감정이랑 이런 그래프 따르는 조사한 자료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프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상대 측께서는 대한민국 경제 강제교육이 된다라고 주장하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통일 비용 상대 측께서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것을 주장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찬성할 것이고 지금 탈북자들이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체제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찬성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찬성한다는 그런 자료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만 지금 탈북자를 본다면 지금 탈북자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런 입장이 되게 된다면 그러면 애초에 통일을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통일을 한다면 그런 이득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민주주의에 찬성할 것이라면 그럼 굳이 나눠지는 체계에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중에서 갈등이 생긴다면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찬성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탈북자들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나라 체제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것에 찬성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저희 측이야 생각은 좀 다릅니다. 탈북자들이 생기는 이유는 북한에서 살기가 어렵거나 이렇기 때문에 너무 생활의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유도 있겠지만 저희 측에서는 우리 남한의 민주주의가 좋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그 생각을 만들어낸 계기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탈북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생활이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북한 사람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 북한 사람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지는 아직 북한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고요. 저희가 두 번째 질문에서 말하고 싶었던 핵심 내용은 둘이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일단 북한은 1인 지배 체제이기 때문에 둘 중 한 명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 둘 중 한 명이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발생하고 주의가 다르기 때문에 또한 여러 정치 혼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저희 측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왜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죄송한데 질문의 요지가 무엇이죠? 상대팀 토론자분께서 질문하신 거에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네,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부정측 추가적으로 네, 부정측 잠시만요. 부정측의 그냥- 수기 요청 아니고요. 그냥- 네. 그러면 긍정측의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긍정측 반론을 맡은 박재은입니다. 부정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상대측 토론자분께서는 저희 측 첫 번째 주장에 대해서 반론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반론을 하고 나머지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는 반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론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상대 측께서는 저희 측 첫 번째 주장에 대해 통일 비용이 만만치 않고 약 4,600조 원이라고 반론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상대팀의 반론에 동의할 수 없으며 재반론하겠습니다. 저희가 참조한 도서 통일을 꼭 해야 할까 60쪽에 따르면 통일 비용은 투자 비용이고 분담 비용은 소모성 비용입니다. 과거 경부 고속도로를 내고 포항 제철소를 만들 때 들어간 자금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 비용이었습니다. 즉, 투자를 위한 비용을 지불했기에 오늘날의 경제 발전을 이룬 것입니다. 또한 통일 비용은 통일을 일정 기간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담 비용은 매년 39조씩 분담을 지속하는 기간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담 비용을 통일 비용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나머지 주장에 대한 반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대 측께서는 첫째, 북한에 대한 이지라가 남아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주장에 대해 반론하겠습니다. 한반도 분단은 남북한 간 대립은 물론이고 한국 내에서도 극심한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통일이 될 경우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를 원천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국민적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입니다. 70년 전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으로부터 해방되어 이제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결의가 가득했듯이 통일된 한반도에 분명 새로운 희망과 국민 대통합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정치 체제가 다르다라고 하셨는데 이 주장에 대해 반론하겠습니다. 저희가 참조한 도서 통일을 꼭 해야 할까에 따르면 통일이 3배, 독일의 경우 서독은 세계 경제 3위, 동독은 30위였습니다. 서독과 동독의 경제적 차이로 인해 통일로 독일 경제는 휘청거렸지만 이후 늘어난 인구로 인해 소비가 활발해지면서 경제는 다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독일의 사례를 거울 삼아 그런 경제적 차이를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측은 이번 문제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에 강력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긍정측 반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부정 측의 질의와 긍정 측의 응답입니다. 시간은 4분입니다. 상대 측 잘 들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에서 정치 체제가 다르다고 했었는데 그 예시로 독일을 예시로 들었는데 독일의 경제가 다시 휘청거리다가 얼마 후 다시 발전한다는 한다고 하셨는데 그 독일을 예시로 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독일과 우리나라의 통일은 다른 것이 아닐까? 물론 상대팀 토론자분께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독일을 예로 든 이유는 독일도 몇십 년 전에 그런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서 분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한과 비슷하게 통일을 그런 하기 위한 준비를 많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독일에 대한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러면 하지만 상대편은 방금 우리나라 통일 방식이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독일은 흡수 통일을 한 것이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평화 통일을 이루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따라 그 둘의 방식이 다른데 어떻게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네, 물론 저희도 일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독일은 그런 준비하는 과정도 거의 비슷하고 그런 경제적 차이가 통일 후 물론 저희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독일은 준비하는 과정이 더욱 저희와 비슷하다고 생각했기에 저희는 독일의 경우로 예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두 번째 중에 다시 이거 경제적 수준을 휘청거렸다가 독일이 다시 일어났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독일은 같이 휘청거렸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나라도 같은 경우를 맞이한다면 이것은 약간 도박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미래를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우리나라 미래를 도박에 건다는 것은 저희 측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독일과 비슷한 경우가 되어서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다면 우리나라는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상대 측께서 혹시 세 번째 주장에 대해 반론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 전에 얘기 안 해주셨길래. 그 상대팀 토론자분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주장. 아니요, 저희의 세 번째 주장을 혹시 반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근데 원래 반론을 얘기해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럼 혹시 세 번째 주장이 인정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일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는 지금 교차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부 인정하지 않지만 상대팀 토론자분께서 주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반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쭈고 싶은 건, 그러니까 혹시 그 아까 반론 얘기 혹시 해주실 수 있는지. 또 다시.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지. 혹시 세 번째 거. 도사 통일을 꼭 해야 할까에 따르면 통일이 선배, 독일의 경우 서독은 세계 경제 3위, 동독은 30위였습니다. 서독과 동독의 경제적 차이로 인해 통일 후 독일 경제는 휘청거렸지만 이후 늘어난 인구를 저희 측은 말하고 싶은 거는 세 번째 주장에 대해 그 내용을 다시 말하면 반박을 해주시겠다는 내용인가요? 세 번째 주장은 반박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도사 통일을 꼭 해야 할까 60쪽에 따르면 통일 비용은 투자 비용이고 분담 비용은 소모성 비용입니다. 과거 경부 고속도로를 내고 포항 대처소를 만들 때 들어간 자금은 네, 종료되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번엔 부정측 반론입니다.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의 반대측 반박을 맡은 더루트 팀입니다. 먼저 상대편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남북 통일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경제 강대국이 된다고 하시면서 세계 진출 사업을 발달시켜 GDP도 1.7배 증가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의 위협을 벗어난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통일의 평화를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민족의 동질성이라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남북의 이시라가 심해지니까 하루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측은 이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북이 통일이 되면서 대한민국이 경제 강대국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세 번째 말했듯이 통일로서의 통일 편익은 물론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측이 말하고 싶은 내용은 통일 비용이 일단 먼저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통일 비용은 약 4,600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갚기 위하여 국민들의 세금도 오를 것이고 또한 다른 것에 투자를 하지 못하니 오히려 경제 체제가 오히려 더 무너질 수 있다고 저희 측은 생각합니다. 또한 세계 진출 사업을 발달시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통일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다 이득을 취한 후 얻는 세계 경제적 이익이기 때문에 상대편 주장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측 질의응답 시간에서 말했듯이 화전 양면 전술을 북한이 이용한다면 이것 또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했듯이 화전 양면 전술이란 평화적으로 나오면서 뒤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전술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금 북한은 완전히 비핵화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닌 풍계리 핵실험장 하나를 폐기했기 때문에 북한이 더욱 완전히 폐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아직 전쟁에서의 위협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민족의 동질성을 얘기하시면서 남북 이질화가 심해지니 하루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빨리 통일이 된다 하여도 최소 30년 이상의 그 과정이 걸립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약 1세기 동안 분단이 되어 있으니 남북의 이질화가 더욱더 심해질 것이니 상대편의 주장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측의 반박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남북 통일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강대국이 된다는 것에서는 통일 비용이 문제다. 두 번째,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난다고 한 것은 화전 양면 전술을 이용하여 큰 문제가 된다. 세 번째, 민족의 동질성에서는 과정이 오래 걸린다. 따라서 이질화가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상 반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이 끝났습니다. 부정측의 반론이 끝났습니다. 이어서 긍정측 질의와 부정측 응답 시간입니다. 시간은 4분입니다. 저희 측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대팀 토론자분께서는 통일 비용의 걱정이 되고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올라갈 것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상대팀 토론자분께서는 통일 항아리라는 것을 아십니까?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네, 통일 항아리라는 것은 통일이 되기 전 그런 국민들이 세금을 또는 국민들이 돈을 그런 통일 항아리에 같이 모아서 통일이 된 후 그거를 가지고 통일 비용을 쓰는 것입니다. 혹시 그럼 통일 항아리에 여태까지 모인 비용이 얼마쯤 됩니까? 저도 그거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 측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통일 항아리를 모으는 동안 사람들이 돈을 더 지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도 문제가 아닐까요? 물론 그렇게 상대팀 토론자분께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측에서는 통일 항아리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통일이 된다면 북한이 지하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최소 6,000조 원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통일 비용보다 더욱더 많은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그걸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통일 비용을 갚고 이루어진 다음에 이득이기 때문에 먼저 통일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저희 측은 생각합니다. 뒤에 후에 이득을 말할 것이 아니라 앞에 먼저 통일 비용을 고려를 한 다음에 그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측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통일이 되면 통일 비용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경제 강대국이 돼서 저희는 북한이 제야 자원을 사용한다면 통일 비용을 그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일을 하려면 먼저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지하 자원을 고려하더라도 그것은 통일을 이룬 다음의 일이지 통일 전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통일 비용은 통일 후에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우리가 그 전에 통일 항아리로 미리 모아두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모아둔다면 통일 비용을 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통일 항아리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았고 그게 아무리 많다 해도 4,600조 가량의 엄청난 막대한 금을 다 갚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또한 그것을 갚기 위해 세금을 올린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통일 항아리를 모으는 동안 기간이 지나가면서 이질화가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아까 통일 항아리에서 통일 비용을 다 마련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말하는 것은 통일 항아리로 통일 비용을 채우자는 것이 아니라 통일 비용을 통일 항아리에 있는 비용으로 조금 더 줄이자는 것입니다. 그 줄이자는 그 용도가 저희 지금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니 얼마나 줄일지도 모르고 그럼 이것은 수치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대팀 토론자분께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물론 일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북한이 지하자원 같은 경우에는 잠재 가치는 6,381조 원입니다. 이는 통일 비용이 10배나 가까운 금액으로 통일 후 비용 마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하나 그 자원을 가공해내고 수출도 사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거 또한 기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무슨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자원의 채굴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걸 가공시켜서 수출하는 사업을 많이 발전시켜야 되는데 총합해서 그 기간이 통일 비용을 갚을 수 있는 기간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도 일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런 지하 자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네. 시간을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반론까지 했고요. 결론 시간입니다. 긍정 측의 결론부터 듣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의 논제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에 강력히 찬성하는 긍정팀 결론을 맡은 이은서입니다. 저는 그동안 통일을 꼭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통일 공감 대토론회를 준비하면서 통일의 필요성을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평화 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긍정측 결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논제인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의 부정팀은 첫째, 북한에 대한 이질감이 남아있다. 둘째, 남북의 정치 체제가 다르다. 셋째, 반박적 주장으로 경제 차이가 크다라는 이유를 들어간다 하셨습니다. 또 저희 긍정팀은 첫째, 남북 통일로 인해 대한민국이 경제 강대국이 된다. 둘째, 한반도가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난다. 셋째,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다. 라는 이유를 들어 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의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은 남북 통일에 따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큰가, 경제적 손실 및 부작용이 큰가이었습니다. 상품 투자의 기재라고 불리는 짐 로저스 회장은 미국 경제 전문 잡지인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가장 흥미를 갖고 있는 나라 중 하나가 북한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구 7,500만 명이 넘는 통일한국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으며 21세기 경제 중심지로 성장할 잠재력과 고급 인력을 지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쪽 지역에 막대한 천연 자원까지 갖춘 나라이기 때문에 주변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많은 외신 기자들은 한반도 통일에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4.27 남북 정상회담 만찬장에서 우리의 마음을 울린 제주 소년의 고향의 봄을 기억하십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 노래는 분단되기 전 우리가 한민족이었을 때부터 부르던 노래입니다. 남과 북은 만찬장에서 13살 제주 소년이 부른 이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며 한반도에 찾아올 하나의 봄을 생각하며 먹먹한 가슴으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5,000년의 역사를 함께한 우리는 분단과 세대를 뛰어넘는 한민족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통일을 캄캄한 어둠에서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이 큰 빛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긍정측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토론 참 뜻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긍정측의 결론이었고요. 마지막입니다. 부정측의 결론입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의 반대측 결론을 맡은 최명인입니다. 먼저 상대측께서는 첫 번째, 대한민국이 경제 강대국이 된다. 두 번째,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난다.
세 번째,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주장하셨고, 저희 측은 첫 번째, 북한에 대한 이질감이 남아있다. 두 번째, 두 나라 간의 정치 이념의 차이가 많아졌다. 그리고 세 번째, 그 통일 편익에 대한 반박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찾은 쟁점은 상대 측 첫 번째 주장인 대한민국이 경제 강대국이 된다. 그리고 저희의 세 번째 주장인 그에 대한 반박적 주장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통일에서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바로는 한반도의 오늘과 통일에서 일경 4천조 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액수를 얻는다고 합니다. 이 돈이면 우리나라 사람 한 명이 계속 놀고 먹고 살아도 가능한 정도인데, 물론 저희도 이런 편익은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용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것은 저희가 의문이 듭니다. 저희가 아는 바로 통일 비용은 4,600조로 우리가 1년 예산이 429조에 약 10배가 되는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통일이란 말은 달가워하겠지만 통일 비용에 과연 달가워할지도 의문입니다. 한번 예시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 내는 세금이 5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볼 때, 만약 그 세금이 150만 원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해 반발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통일 비용으로 민심은 흉흉해지고, 그리고 이 세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집회 같은 것을 열면서 우리나라의 정치도 매우 안 좋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일이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즉 무상급식이나 복지 같은 그런 투자도 없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비용, 그리고 민심도 흉흉해진 상태에서 이 통일을 계속 진행하게 된다면 그 외양간마저 고치는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양 팀의 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토론 결승선까지 올라와서 열심히 싸워준 두 팀에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팀은 나이트와 더 루트 6분 수고 많으셨습니다.